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무토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지가 어느 월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라고 하는 일간은 10개의 천간, 즉 갑일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 흙의 기운을 말하죠. 그래서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토 또한 토이지만은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무토는 양토가 된다, 근데 기토는 음토가 된다. 음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단순히 음양을 그냥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 성질이라든가 용도, 용법,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사람으로 봐도 남녀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의 성향이 다르고 여자의 성향이 다르게 되죠. 같은 오행으로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냐 음토인 기토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게 된다. 일단 공통적으로 토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같은 것이죠.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요. 나무도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땅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언젠가는 땅을 딛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날아다닐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터전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되게 비옥해야지만 만물이 풍요롭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동토라고 합니다. 땡땡땡땡 얼어서 얼음천국이 돼서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남극 대륙같이 이렇게 혹한의 추위가 되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열도가 돼서도 안 되죠. 열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과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수와 기재가 되어야지만 비옥한 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물과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음수인 개수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수, 그 다음에 화는 병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일단은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얼지 않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한데 병화와, 그 다음에 열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개수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병화 개수를 쓴 것은 비단 무토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토도 마찬가지로 병화 개수를 쓰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또는 광야 같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방대한 토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무토는 마른 건토라고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정원 같은 거죠. 여러분, 논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논밭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벼라든가 감자라든가 또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걸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기토는 습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전원토가 되기 때문에 정원 같은 개념, 과수원 같은 개념 또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토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무토이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후중해지는 성격, 즉 두텁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두텁고 무거워지는 것이 계속 가중하게 되면 땅이 막히게 되죠. 울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이렇게 후중해져서 울체돼서 막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간목을 위주로 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또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쓰임과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산이 있습니다. 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선산이라고 해서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민둥, 예를 들면 민둥산은 어떻습니까? 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산에는 풀도 자라고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새들도 깃들어서 살고 경우에 따라서 난초도 보이고 또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산삼 같은 것도 이렇게 캐고 막 그래야지 그 산으로서의 용도가 있는데, 민둥산은 뭐예요? 민둥산, 대머리산이라고 하죠.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산은 용도가 없게 되는 거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토, 광활한 무토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요 그 산 안에서 개울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따뜻한 햇볕이 비추게 되면은 그 산은 굉장히 좋은 명당의 산이 될 수가 있죠. 이때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고요.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따뜻한 햇볕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사시사철,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간목을 치용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개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병화를 어느 것을 먼저 쓸 것이냐는 뭘 보고 선택한다? 원령이 어느 계절이냐를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원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원령이라고 합니다. 원령, 월주의 지지를 원령 또는 월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위치는 이걸 말합니다.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원령, 월지가 바로 여기인데,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즉 예를 들면 인묘진월은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해월, 자월, 주월은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의 개념, 이 계절 안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어느 월에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한난, 조습,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원령을 가지고 이 왕세와 한열을 가늠해 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고, 중화가 깨진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됩니다. 또 원령에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절기. 그래서 묘월은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이 경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령, 월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입춘이 되면서 인월, 그 다음에 지금 경칩이 되면서 묘월, 그 다음에 청명이 되면서 진월이 이렇게 3개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두 계절은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서 방향은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한 모광절, 나무는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주관하는 색은 청색에다가,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도 청룡이 되죠. 청룡.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잠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인묘진월, 특히 인묘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월은 목의 민관지가 되어서 왕하죠. 이거는 포태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진월은 그래서 물론 인묘진월 안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진월 중 상반월은 목이 왕한 걸로 보고요, 진월 중 하반월은 토가 왕한 걸로 보는데, 이거는 진월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령은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죠. 근데 단순하게 목이 왕한 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목이 왕하면 목은 토를 극하니까 토는 약,
약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하니까 목이 왕해지면 화는 자연적으로 같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수생목하게 되죠. 근데 목이 왕할 때는 목 다 축이 되기 때문에 수생목할 때 목이 왕하면 수가 고갈 되죠. 수는 그래서 인묘월에 굉장히 약한 것이고, 금은 인묘월의 절지 또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묘월, 인월, 묘월은 목화는 왕한데 토, 금, 수의 기운은 매우 약하죠. 근데 오늘 일간이 어떤 일간? 토 중에서도 양토인 무토인데, 아무리 양토라 하더라도 목이 왕한 계절의 토는 세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양이 진기돼서 토가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해서 토를 이렇게 목극토하게 되면 약한 토는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즉 뭐냐면 무토가 목이 많게 되면은 쓸려서 내려간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나 토일간이 아니더라도 목이 많게 되면 이런 사람들 건강상은 위장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요, 생각이 많고요, 신경성 위염 같은 것들도 많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이 많아서 토가 그걸 받아서 그러는 것인데, 토가 위대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장기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이 왕한 무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화생토해서 목이 일간 무토를 직접 극하지 않고요,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일간을 생해 줄 수 있는 관인 상생 또는 살인 상생의 구조가 되어야지만 묘월의 무토가 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단 한 가지, 묘월의 무토가 화만 있고 뭐가 없으면, 수가 없으면 봄에 가뭄 든 것과 같겠죠. 여러분, 큰 산이라든가 넓은 벌판에다가 햇볕은 쨍쨍쨍쨍 내려쬐고 있는데 뭐가 없다, 물이 없으면 마른 땅에다가 파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특히 무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개수를 같이 써야지만은 무토 자체가 한전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될 수 있다, 또는 아주 좋은 명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단 중요한 것은 묘월의 병화는 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의 수는 어떻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일간의 특성을 알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을 알면, 세 번째로는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죠. 근데 어떤 관계?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일간은 양, 월지는 음이 되죠. 양대 음.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죠. 극한다.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인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걸 극아자라고 합니다.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하죠.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고요.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 정관 격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다, 신약한데 정관은 강하죠. 관은 일제 정관을 뜻합니다. 관성은 왕하다, 신약, 왕한 사주다. 아무리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 윤리, 도덕, 바른,
직장, 명예, 남편 등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은 그 관성을 감당하기 어렵죠. 남편이 있는데 나를 너무 구속하면은 여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는 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은 너무 아내를 사랑한 것인지 또는 의심이 많아서 의처증이 걸린 것인지 여자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계속 감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신약관왕이 되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어디 가면 항상 전화한다. 어디야? 하고 나 어디 시장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10분 있다 또 어디야? 왜 빨리 안 와? 왜 밥 안 줘? 계속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남편인데도 스토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신약관왕의 특징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직장이 되겠죠. 직장 일이 너무 빡세거나 직장이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내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게 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도 그래도 이제 직급은 어느 정도 있는 공무원인데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직장을 관둬야 되냐, 이렇게 관두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그냥 힘들더라도 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관격들, 정제격들 또는 정인격들 절대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격들이 매우 꼼꼼하고 정직하고 반듯한데, 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얼렁뚱땅하고 기분도 좀 이렇게 사람들 맞출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무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일간이 약하고 관이 왕한 사람이 사업하는들, 공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이라는 체계 안에서 힘들면 휴직도 할 수 있고, 힘들면 뭐 여러 가지 위치를 좀 바꿀 수도 있지만은, 사업은 내가 힘들다고 관두는 순간 바로 뭡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신약관왕한 사람들은 좀 사업은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직의 공직이라든가 또는 관공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는데, 일단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약관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인성이라고 하는 화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를 얻고 개수를 얻어서 개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만약에 묘월에 무토라 하더라도 화도 있고 토도 있고 뭐 재성이 있으면 그때는 사업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관격들은 관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사업은 만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월에부터 화가 필요한데, 월간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묘 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얘도 정관이죠. 정관격에, 원한적인 정관격에 더욱 투출하게 되면 관은 더 왕해지는 것이고 일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해지는 것이다. 연지의 묘목을 또 봤습니다. 이건 관성이 3개, 정관이 3개다 보지 마시고요. 정관도 3개 이상이면 이거는 칠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정관 3개면 그냥 신약관양이 아니라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연간에 있어서 원래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가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수가 결국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개수는 목을 생해서 그 목이 나를 다시 공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일간이 세력이 없으면 재성도 나한테 도움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답이고요. 일제 자수를 받았습니다. 개수가 일지 있는 자수에 뿌리를 뒀죠. 이거는 거의 어떤 상태냐면 제살태왕과 같은 거예요. 원래 살은 아니고 정관이라서 뭐 제관태왕 이런 말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도 3개 있으면 살과 같이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이 된다. 반드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무토가 뿌리를 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 아니면 비견겁제를 봐서, 인성 아닌 비견겁제를 봐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경 굉장히 예민하죠. 꼼꼼하죠. 굉장히 꼼꼼한데,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복습 안 해도 될 것을 필요 없이 너무 꼼꼼한 성격,
에다가 일간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핀잔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또는 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면 굉장히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본다?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봐야지 그래도 무토가 이 왕한 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일간 자체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제살만, 재관만 왕한 사주가 되는데 이 경우에 목으로 종할 것이냐, 수로 종할 것이냐 안 되죠. 일간은 뿌리도 없고 제살만 왕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작은 무인도에 그 가끔 어디 무슨 남해대교 같은 데 지나가면 작은 무인도가 있는데 을묘목 있으면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무인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개해시 마찬가지, 임자시나 개해시는 똑같은데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지 않는데 망망대해에 작은 무인도에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이고요. 경신시 또는 신유시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그래도 약한 무토의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토의 기운을 뺏어가고요. 목은 나를 극하게 되죠. 이거는 어떤 구조? 설교집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간 이렇게 약하면 사람 굿을 하기 매우 어렵고, 신유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또 여기다가 만약에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차라리 이거는 목으로 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목으로 종살격, 이렇게 그냥 차라리 기명종살격이라고 하죠. 기명종살 격이 되면 차라리 좋은데, 이게 내격이다라고 하면 매우 삶이 폭폭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인시 을묘시가 됐을 때는 남자는 안 되겠죠. 여자로 태어나서 요 한 40년 동안은 그냥 전환기에 살 수는 있겠지만은 무대운 때 좌우충되는 건 이거 좋지 못하죠. 그런데 이후 경신대운부터 운이 별로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갑인대운 안 좋죠, 당연히. 그다음에 개축임자 신에 안 좋죠. 경술, 술에 잠깐 뿌리를 두는 것 같은데 무신이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을묘시 마찬가지고요. 병진시가 좀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에부터 당연히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자진합수가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되고, 병화가 있긴 해도 병화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당연히 병진시도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자, 개축, 갑인, 을묘, 경신, 신유, 개해시보다는 그래도 병진시가 좀 낫고요. 그래도 좀 괜찮으려면 정사시라든가 또는 기미시는 좀 의미가 없고요. 정사시 정도면 그래도 인성을 쌍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딴 때는 모르겠지만은 정사시에 태어나면 그래도 금수운 갔을 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무엇이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좋지 못합니다. 좌우 상중 빵 때려버리면 양인을 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무토 있어봤자 뭐 뿌리가 5화 하나밖에 없는데 일간 무토, 시간 무토가 5화가 깨지면 얘네들도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투출돼서 재성을 나갔다 하더라도 무토가 월령의 뿌리는 그래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 가면 조금 그렇고, 이것도 목화운 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뉘앙스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주를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무엇이가 원래는 좀 좋아야 되는데 좌우충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병진시도 좋아야 되는데 자진합수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이 많이 깎였고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정사시 정도, 병진정사 무는 안 되고 기미 이 정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기미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병진시, 정사시 정도 해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전혀 괜찮게 볼 수 있는 사주는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3월 마지막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